오늘은 로스웰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일지가 올라왔고 그 매매일지에 대해서 함께 다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자고 일어나서 그 회원님의 매매일지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가격인지를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이해한 영역 안에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차트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날이 아마 이러한 모양이었을 텐데 봉이 막 생기고 있었겠죠. 관심 종목이 있었다면은 이러한 매물 구간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게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의 흐름을 탄다면 보통은 N자 파동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정폭 너무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이 위의 매물대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시도를 하려고 했다면 바닥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쯤에서 바로 간다던가 했을 텐데 이 모습은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봉상의 차트 모양은 베스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21선과 60선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매우 타당하게 잘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121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고 있죠. 이미 120선 위에서 체결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0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평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이평선은 지지를 기대하는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력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평선은 또 위에서 이런 식으로 부딪혀주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면 이 이평선이 가지고 올 어떤 저항력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60선을 바라보셨다면 상당히 괜찮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선 이탈 가격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되겠죠. 21선은 그런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가 상승 시기 때 그 힘이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이 위에서 계속 체결시켜준 덕분에 이격도도 나름 크게 벌릴 수 있었고요. 이러한 하락에 21선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분명히 개인들의 손절을 이끌어냈을 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선과 10선을 보게 되면은 많이 훼손된 이평선이죠. 지지와 저항이 혼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판단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5일선, 11선 빼고 121선을 빼고 20선과 60선을 남겨두고 매매 판단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매매일지를 함께 공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어떤 가격은 20선은 1201원이 되고요. 그리고 60선은 1235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가격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로스웰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돌파의 순간에 저항력을 느꼈을 것이고 이후에 지지로 뒤바뀐 상황 이런 것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걸 이제 분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20선 가격은 1201원, 60선 가격은 1235원입니다. 차트가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평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로스웰은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와주고 그 슈팅이 나오면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어떤 저항력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저항은 돌파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어떤 파동의 흐름을 생각하신 거라면 되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다면 매매일지에 보여주신 대로라면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죠. 너무 위에서 매수한 탓에 상당히 큰 하락폭을 견디고 나서 수익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매매일지에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손절가가 왔는데 손절을 못하고 들고 있다가 수익이 났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체적인 큰 시나리오는 잘 계획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분할 매수를 했었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원타점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4%가 넘는 하락폭을 견디고 단타 매매를 하신 거거든요. 단타 매매를 할 때 4%라는 수치는 일단 눈에 보인다면은 매우 무리한 매매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후 손절선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가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손절선도 이거보다 더 아래에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 결정이 나고 여기서 도저히 결정할 데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이번에는 수익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어떤 의미 있는 가격을 두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두 개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면 하나의 어떤 가격대로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거리가 심하게 멀면은 각각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하락 진폭이 2.6% 정도 나와요. 3%가 조금 안 됩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두 개의 의미 있는 선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가격대로 보고 가격 영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심 타점을 평단가로 계산을 해서 서서히 그냥 나누어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폭이 좀 있는 자리를 매매를 하겠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매우 좋았어요. 이러한 흐름을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매우 높아요. 이 자리가 높은 이유가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하락 음봉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사그러드는 것을 보고 매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일봉상에 지금 결국에는 이 자리가 일봉상의 어떤 매물에 부딪힌 흔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예 빠지고 재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도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돌파를 확인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첫 눌림에 공략을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안하면은 차라리 재돌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재돌파가 의미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할 게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 혹시나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돌파가 의미 있는 이유가 이 VI 때문에 그래요. 이 정적 발동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정에는 없었지만 또 정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정적 발동과 관련돼서 이 파동을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궤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정적 발동에는 패턴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러한 패턴을 이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단타 매매의 기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타 매매에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타자를 잘 못 쳐서 단타 매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이 털려야 올라가요.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개인이 털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털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타 매매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주가가 일직선으로 쭉 상승할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끼면
일부 덜어내고 움직이는 게 주식입니다. 이게 가장 레퍼런스고 가장 기본형이에요.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행동은 언젠가 분명히 다른 에너지로 피드백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적발동이라는 것은 조금 테크니컬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장이라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V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적발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맹신하셔서는 안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VI 정적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VI 정적은 이제 시가가 기준 가격이잖아요. 근데 10% 오를 때마다 한 번씩 주가를 멈춰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노출이 돼요. 누구에게? 저희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 종목이 올라가다가 VI에 걸린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희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적이 한번 발동하고 해제가 되면은 그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패턴을 크게 계속 나누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패턴 1은 바로 상승하는 경우. 패턴 두 번째는 바로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세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매우 강력해서 2차 정적,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정적이 일어나거든요. 2차 정적을 맞이하고 상한가까지 바로 돌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매우 힘이 강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보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적 해제 이후에 바로 상승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정폭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매우 크게. 세 번째는 조정폭을 견디고 나면 박스권이 이전이 돼요. 박스권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막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누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정리하고 하나하나 차트를 좀 뒤져보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락하는 경우는요. 가장 좋은 게 이미 조정이 있었다예요. 그럼 이거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정말 이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에 조정 구간이 없다면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겪고 나서 고가 돌파가 일어나요. 이거는 고가 돌파 패턴입니다. 이게 엄청 어지럽죠. 조정이 안 나오면 조정이 안 나오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는 조정 구간이 없으면은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 조정 구간이 없으면 조정폭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패턴 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락 조정 파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받아내겠다라면은 첫 타점에서 받아내겠다라면은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 필요해요. 매우 강력한 지지선. 그게 아니면은 조정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고가 돌파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위에 있는 녀석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워낙 얽히고 설켜있고 제가 한번 뭐 글로 정리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해하시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는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영상을 끄셔도 돼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승하는 경우예요.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바로 상승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조정폭이 커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조정폭이 큰데 이거를 VI 걸린 가격 주변이 있거든요. 이게 발동 가격이고 발동 이후의 시가예요. 근데 보통은 이탈하고 나면은 저항받고 빠져요, 이 자리가. 이 조정폭을 견디어서 올라타면은 이제부터는 여기가 박스권이 돼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박스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돼요. 이걸 견디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패턴 1, 바로 상승하는 경우에 조정폭을 견디고 나서 박스권이 이 위에서 이루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종목을 좀 볼게요. 그런 게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움직였던 종목 중에 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미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어요. 그쵸? 시가로부터 10% 위에서는 정적이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발동을 했겠네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분에 만들어진 캔들이 없다는 것은 정적이 발동했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커다란 조정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얘는 약간은 조금 미흡합니다. 정적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상승하지 않으면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은 매우 강력한 어떤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가창에서 누가 던지면 계속 같은 자리를 막 채워나가요. 그런 자리가 보여야 됩니다. 참고로 현대바이오 오늘 매수한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바로 떨어지면은 이전에 조정 구간이 없었을 때 바로 떨어지면은 조정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쭉 빠져버려요.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카페에는 이거 영상이 남아 있을 텐데 어쨌든 매수 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였을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면은 바로 하락하는 경우고 조정 구간이 없는 거예요. 걔들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 패턴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그 다른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똑같은 이 차트를 가지고. 근데 정적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낸 게 아니라 이제 정적에 대한 이야기는 합쳐져만 있었을 뿐이고 다른 종목을 또 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현대바이오. 이게 로스웰 차트죠. 로스웰. 다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성제약. 동성제약도 오늘 거래량이 확 줄다가 갑자기 터졌죠. 이 종목은 시가로부터 자, 여기서 정적이 발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적은 여기서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정적 발동 이전에 조정 구간이 있다. 자, 동성제약. 바로 하락하는 경우 봐야겠죠? 바로 하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걸렸을 거예요. 4분, 5분, 7분, 6분에 만들어진 봉이 없죠?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서 정적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상승하지 않고
바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고가가 매수 타점이 아니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리, 이렇게 자신들이 움직였던 자리,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부터 정적 발동 구간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러한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런 것만 이용해서 매매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한번 쫙 끌어모아서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고가를 돌파할 것처럼 막 이렇게 폼을 잡다가 돌파하자마자 따라갔는데 VI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 좋아라 하고 있는데 쭉 빠지죠. 그래서 손절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단타 매매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달려들 물량에 대한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상승해 있으면은 이 과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현대바이오 볼까요? 봤던 종목이네요. 얘는 정적이 발동했을 때 동성제약 같은 어떤 눈에 띄는 조정 구간이 없죠. 그럼 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예요. 동성제약은 좀 다르죠, 패턴이. 이거를 읽어나가면 매우 좋은 타점들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비덴트는 오늘 추세 매매를 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거랑 관련 없이 그냥 전날 상한가 볼게요. 비덴트는 시가로부터 10%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적이 발동됩니다. 이 자리일 것 같아요. 13분에 정적이 발생하고 해제가 됐어요. 여긴 없네요. 그럼 바로 위에 칸인가 봅니다. 10%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48분에 발동이 되고 51분에 해제가 됐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정적이 발생할 때가 이때란 말이죠. 발생되고 나서 딱 봤을 때 이미 조정이 있었다 패턴이죠. 이게 이름이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하는 거라서. 동성제약이 그랬고요. 그리고 비덴트가 이러한 패턴입니다. 이미 조정이 있었다. 고가 돌파하는 척 하면서 쫙 빼버린 애들. 그러면은 얘는 조정 폭이 상당히 크죠. 이 N자 파동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N자 파동은 딛고 가고 어떤 N자 파동은 빠지는 거. 어쨌든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 폭 전체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래로 쫙 뺐다가 이걸 다시 다 사들였다는 게. 그리고 눈에 띄게끔 나 여기 있어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바로 하락하는 경우죠. 빠집니다. 근데 여기 폭이 매우 좋은 폭이네요. 4.81. 따라서 샀다면은 충분히 손절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미리 파놓은 함정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구간 자체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패턴. 왜? 따라 붙으면은 발견이 되면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모일 테니까 고점 돌파한다고 아주 즐겁게 달려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털고 가는 게 단타 매매라는 거예요.
sem코는 얘는 미친 종목이기 때문에 배제하겠습니다. 한국주철관